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은 그 알렉스의 블로그에 정리한 2022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루나 클래식의 일들을 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그렇습니다. 이거 글을 쭉 보면서 루나 클래식 뭐 뿐만 아니고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 누가 바라보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느낌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언젠가 한번 정리를 해서 사람들한테 또 한번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또 마침 이렇게 알렉스가 정리한 글이 있어서 또 여기에 제 의견도 같이 포함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네, 여기 그냥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2022년 5월 11일부터 14일 사이에 이제 처음 패깅이 깨지면서 루나의 가격이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5월 13일 날 이 거버넌스가 이제 중단이 됩니다. 루나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루나 클래식 아직 없을 때니까 이제 루나의 거버넌스가 중단이 되고 모든 투표권을 그쵸 여기 루나를 스테이킹한 개인들 사이에서 투표권을 독점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던 이런 투표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박탈이 되는 순간이었죠. 이때부터 네 그렇게 되는 거였고 그리고 5월 20일 날 이제 권도영은 새로운 이제 루나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기존의 루나가 루나 클래식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이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루나 클래식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5월부터 7월 하반기까지 이제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는 이제 25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이제 코인이 대량으로 이제 발행이 되면서 밈 코인화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 당시에 이제 LUNC 다오 그리고 베가스 모피어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어, 스테이킹 스테이킹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어, 소각해라. 1.2% 세금 소각해라.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제 끊임없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사람들을 독려하기 시작하죠.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스테이킹 그리고 세금 소각 이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 커뮤니티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커뮤니티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알렉스가 보는 이 당시의 이제 상황인데 후자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루나 클래식의 거대하고 이질적인 커뮤니티와 놀랍게도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 리더십에 의해 대체로 무시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알렉스는 이 세금 소각이 의미 없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이 당시에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루나 클래식 세금 소각은 뭐 루나 클래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알렉스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뭐 권도영도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밑에 보시면 또 얘기가 나오지만 바이낸스 자오창펑도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뭐 이 사람만의 뭐 특별한 주장이 아닙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전략으로 1.2% 세금 소각은 너무 멍청해서 실제적으로는 천재적입니다. 어찌 됐던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세금 소각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이런 수익 모델이나 디앱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코스모스 체인에서 넘버원이 되는 아톰 제외하고 이제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모스 체인 내 넘버원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뭐 이렇게 되면서 커뮤니티가 확장되는 거는 더 이제 불을 지폈죠. 커뮤니티는 더더욱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2년 8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테라레블스의 내분이 시작이 됩니다. 테라레블스는 리더십 절반, 뭐 에드워드 김 잘하다, 와벤투스 뭐 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 라이더, 그다음에 시노비, 다우렉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뒷부분에 지금 언급됐던 사람들은 네, 이 테라레블스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이 테라레블스를 나가게 됐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당시에 또 테라레블스 내에 미스테리한 해킹 사건이 발생이 됐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클랜 모드온이 새 서버를 가동시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알렉스는 요 당시에 있었던 그 해킹 사건을 이제 해킹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테라레블스가 좀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네요. 이때부터 나는 의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또 2022년 8월 말 검증자 투표 59에서 60%가 테라레블스 노력에 공개적으로 참여하면서 권도영이랑 그리고 테라폼 랩스가 공개적으로 이제 루나 클래식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 뭐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트윗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라는 멘트들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뭐 루나 클래식 뭐 누가 가져가든지 뭐 커뮤니티 소유로 넘겨드립니다. 뭐 이러고 좀 이제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겼었는데 갑자기 8월 말에 좀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지하는 모습으로 돌아서는 그런 행보가 있었죠. 그리고 그쵸. 8월 26일 날 그러면서 이제 8월 26일 날 루나 클래식 스테이킹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투표도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당연히 거버넌스 투표 이제 다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가격도 엄청나게 펌핑이 됐었죠. 근데 이 알렉스는 이 이제 보고 있는 시선이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우리는 이제 루나 클래식 가격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루나 클래식 가격이 올랐다, 뭐 내려갔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총 이제 시가총액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루나 클래식을 사용을 하고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9월 달 되면서 시가총액이 또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갑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거버넌스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고 어, 스테이킹이 시작이 되면서 급속도로 루나 클래식이 성장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9월 20일부터 이제 온체인 세금 소각 진짜 이제 막 외치기만 했던 1.2% 세금 소각을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온체인 세금 소각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도 빨리 이 세금 소각 같이 참여해라. 여러분들 이때부터 이제 기억 많이 나시죠? 바이낸스도 빨리 소각 같이 참여해라.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자오창펑이 AMA 한번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세금 소각을 하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돈을 그냥 막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보였죠. 그게 네, 맞아요. 이렇게 저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세금 소각하는 거 안 좋다. 뭐 올바른 뭐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며칠 있다가 20일 날 요런 AMA가 있었고 그다음에 일주일도 안 돼서 26일 날 바이낸스는 이제 1.2% 세금 소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알렉스는 여기서도
온체인 세금 텍스 번을 시작을 하지만 하여튼 여기서도 이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 루나 클래식 50% 랠리를 펼치지만 랠리는 빠르게 흐지부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빠르게 흐지부지 돼요. 이때 진짜 엄청 났었잖아요. 가격도 엄청나게 펌핑이 됐었고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환호했었고 즐거워했었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루나 클래식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커뮤니티가 확장되고 또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아주 이때는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9월, 10월 달 이렇게 되면서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알렉스의 자신의 의견을 더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세금 소각이 이렇게 크게 되고 나서 이후에 조금 좀 보합세를 이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때를 이제 알렉스는 이제 세금 소각, 세금이 너무 이제 많이 이제 소각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90%가 이제 감소를 했죠. 이제 거의 사람들이 거래를 잘 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알렉스가 얘기하는 거는 1.2% 텍스 소금 소각은 체인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볼륨을 무너뜨리고 모든 레거시 디앱이 깨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온체인 거래량이 엄청나게 감소했던 건 사실입니다. 진짜로 감소를 했죠. 그리고 이제 9월 달 되면서 테라 레블스는 정말 이제 인기가 하늘을 찔렀고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는 이제 세계의 인격 에드워드 김, 자라다르, 베가스를 중심으로 아주 똘똘 뭉쳐지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제 잘 이렇게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테라레블스 로드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테라레블스 로드맵이 공개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USTC 리페그뿐만 아니고 체인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기술 이정표의 로드맵에서 커뮤니티를 판매하려고 시도합니다. 이제 테라레블스 로드맵 공개한 거는 이제 뭐 사기치려고 이제 빌드업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렉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2022년 10월 달에 아쿠지로와 덩컨데이 이 사람이 이제 세금 소각 1.2% 세금 소각하는 거에서 이제 0.2%로 인하하자 0.2%로 바꿔서 세금 소각해야 된다. 너무 이게 소각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제안이 있었고 이게 통과가 잘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또 많은 이슈들이 또 있긴 있었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 되면서 USTN 이제 리패깅 관련돼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제안서를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리패깅 관련돼서는 사실 정말 이게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정말 전문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의견, 자신들의 간단한 의견들 또 좋은 아이디어가 될 만한 거리들을 내놓을 뿐이었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그런 제안서들이 많이 나왔었죠. USTN 이때 이제 뭐 알렉스도 USTN 관련돼서 제안서를 발표를 했었고 또 그쵸. 자라다르 같은 경우는 USTC 제안서 어떻게 하면 리패깅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그쵸. 모호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USTN 개발 관련돼서도 사실 좀 무리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들 어려운 제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제안서들 쭉 이제 제안하고 하는 중에 저 10월 28일 날 이제 멀티시그 그 권도영이 사람들한테 이제 400만 달러 가량이 들어있는 멀티시그를 사람들한테 알려주죠. 이 커뮤니티 소유의 돈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니까 이거 관련돼서 이제 뭐
얘기가 많았죠. 이걸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 가져오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네, 이슈가 됐었고, 그 당시에 이제 베가스 네블리오가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때 네블리오가 참여를 하면서 알렉스는 테라레브스를 나오죠. 그리고 제이콥 가디키안이 고맘때쯤에 또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IBC 프로토콜 이제 연결 관련돼서 네, 열심히 움직였고, 이게 실질적으로 복구가 됩니다. IBC 프로토콜이 연결이 됐는데, 그쵸, 12월 달 거의 다 돼가지고는 이제 IBC 프로토콜 연결하면 하고, 그때 맞춰서 이제 레블 스테이션, 이제 테라 스테이션 지갑을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레블 스테이션을 만들죠. 그리고 레블 스테이션을 만들고 며칠 안 돼서 버그가 발생을 하면서 갑자기 지갑이 안 되는 그런 또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이제 테라레블스가 뭐 테라폼랩스를 엄청나게 뭐 비난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그때부터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또 이제 15만 달러의 그런 15만 달러를 테라레블스에서 가져가겠다 뭐 이런 제안이 올라오고, 그게 통과가 되고, 뭐 그리고 이제 바로 에드워드 김, 뭐 자라다르 이런 사람들이 다 테라레블스에서 나오죠. 나오면서 이제 L1 태스크포스 팀이 새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테라레블스는 거의 이제 힘을 잃게 되고, 이제 태스크포스 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개발자들이 함께 이제 참여를 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2년, 그러니까 사실 뭐 루나 클래식 처음 생기고 지금까지죠. 그 모든 그런 순간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지난 이런 6개월을 쭉 한번 돌아봤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정말 루나 클래식이 운이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운의 중심에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큰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2023년 한 해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멋진 모습으로, 정말 정상화된 모습으로 앞으로 계속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영상으로 또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